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자료 화면을 쭉 봤는데요. 국회에서의 공방도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답변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는데요. 방미 출국하기 직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또 직접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지금 상황을 이 새누리당 또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당과 정부는 이제 이 역사교과서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또 이념 편향성이 그냥 방치해 가기에는 도저히 안 될 지경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것을 그냥 검정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바른 교과서를 단일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얘기는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 역사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통일이 됐다. 이럴 때 중국이라든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뭐 일부 이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리 역사가 자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온 이런 확실한 역사관이 없으면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이제 곁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단일하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저 프로그램의 이름이 이것이 정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치다라면 정말 실망이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뜬금없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고요.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사교과서를 갑자기 국정화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거 거의 뭐 날벼락 수준이 아니냐. 예,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러면 다양성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단일 교과서로 하겠다. 이건 독재적 발상이죠.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냐 하고 한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홍일표 의원 나오셨으니까 홍일표 의원한테 여쭤보시죠. 근데 홍일표 의원님은 정말 새누리당 중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이건 학문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다양한 학설을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비판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의 단일화된 우리 사회의 공통된 그 공용화된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놓고서 그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알아서 배워라. 이거는 좀 지나치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홍 의원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까 이념 편향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역사교과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참 전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해왔던 건데, 이념 편향성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다면 그건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방치돼 수십 년 수백 년 방치됐던 걸 이제 고친다 그러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정교과서를 역사를 국정화한다는 거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근데 뭐 특별하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는 발견하기 어렵고요. 갑자기 검정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그런다면 이건 새로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은 이게 뜬금없다, 뭐 마른 하늘에 이 저 날벼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가 뭐냐 그러셨는데, 아까 저희가 본 자료 화면에 오늘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재현 의원이죠? 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해서 이게 결국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려고 국정화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에서는 대체로 그런 정책 의도를 가지고 국정화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황교안 총리의 답변은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맞서 맞겠다 뭐 이런 대답인데 어쨌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요즘 시기에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렇게 친일 뭐 이렇게 독재를 미화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런 그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꾸 정치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어 6.25 남침 과정에서 이 책임을 남한 정부에도 있는 듯이 소술했다거나 네. 또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북한보다는 남한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념 편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전교조의 영향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당히 이제 좌경화된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치고 그거를 검인정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걸러낼 책임이 정부한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느닷없이 국정하냐?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점은 이제 검인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정부에게 있는데 네. 정부 얘기는 검인정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고칠 수가 없다.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수정 명령을 해도 집필진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혼란이 생기고 또 이제 이 근본적인 뼈대를 바꿀 수가 없다. 기본적인 흐름, 네. 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사실관계 몇 개를 수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게 이 장관 고시로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20일간의 이제 그 예고 기간인데 이 예고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가 결정되면 이제 집행은 됩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그럽니까? 네. 지금 장외투쟁도 일면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도 장외투쟁 했고요. 뭐 이제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거는 네. 막아내야 된다. 네. 이건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뭐 좌편향, 뭐 종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역사교육에서 국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런 거 합니까? 이거야말로 종북이죠. 근데 우리가 종북을 하자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 초등학교 교과서 내년에부터 이제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네. 과목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이 그 항일 의병을 토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우리 쌀을 수탈한 게 아니고 수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술했단 말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국정화된 국정교과서인데. 그래, 국정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그렇죠. 국정교과서인데.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허위로 사실 왜곡해서 국정화한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 친일, 독재 이거 미화, 옹호하는 교과서 될 거다. 결국에는 정부의 입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저렇게 국정하려는 거죠. 거냐 이렇게 예? 지금 아니, 문제 그런, 제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저게 뭐 최종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은 잘 고쳐야 되고 또 저런 비판을 잘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 같이 승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너무 우편향돼도 안 되고 너무 좌편향돼도 안 되고 중간에서 우리 사회가 다 공유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자 이런 취지이지 예. 다른 그 어느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대응 전략과 관련된 건데요. 예. 이게 지금 19대 국회가 이제 뭐 마지막 국정감사도 끝나고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적표가 사실 초라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안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민생 관련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
이 문제로 장애투쟁을 하고 막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도 성과 없이 그냥 가는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또 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저희가 이제 대국민 홍보도 해야 될 거고요. 네. 하여튼 국민과 함께 이거는 막아내야 된다 하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뭐 농성도 필요되면 농성도 해야 네. 될 거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라도 네. 이거는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저희는 확실한 방침이고요. 네.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처리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게 예. 국정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예산에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예산은 다 처리하거나 하고? 뭐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런 식의 뭐 예. 투쟁도 가능하지만은 네네. 일단은 저희는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협조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그러면 확실한 입장입니다. 교과부 일부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관련 뭐 그런 예산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계 전략 이런 예. 거를 이제 야당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더 중요한 이거를 이제 막아보겠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연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정말 신물을 이제 네.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은 또 법정 시한이 이제 국회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12월 1일 동안 이제 심사가 안 되면 정부안이 네.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네. 이제 예산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고 예산은 따로 하고 이거는 네.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볼모로 뭐 딴 걸 가지고 다 막고 있다. 이게 바로 야당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외면받아온 중요한 정치 행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야당을 위해서도 그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홍 의원님 평소 예. 그 말씀하시는 저 소신껏 말씀하신 태도랑 많이 오늘은 좀 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의 본질은 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의도 그런 단순한 그 표면적인 그런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분명히 민생 파탄, 민생이 지금 아주 바닥까지 간 거에 대한 네. 이 국정에 대한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여기에는 담겨 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선거 전략용으로 내년 총선 네. 전략용으로 이거는 이 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과거로 회귀하고 수구 회귀하려는 이 기도 이거는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정치를 도구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결국에는 진영 싸움을 시키면 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진영 싸움을 시키면 보수와 진보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저 통합된 단일 대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이 총선도 어떤 인물 위주의 이 평가를 검증을 하지 않고 네네. 이거를 진영을 나눠서 한다 그런다면 결국 기득권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전 이런 어떤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국민을 두 패로 갈라놓고 이 분열 갈등 시킨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기득권자, 기득권 정당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기존 역사 교과서를 이제 거민정 교과서다. 이렇게 그리고 지필 기준도 그리고 최종 검정도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본인들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해놓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건 누워서 침 뱉기고요. 예. 지금 잘못했다 지금 하고서는 뭔가 보완 수정할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보완 수정할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 역사 회기를 과거 회기로 해갖고 국정화로 가자. 저 북한이 하는 식으로 가자. 그건 종북 논리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선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다. 경제 실정 이걸로 덮어집니까? 경제야 다 국민들이 항상 매일 체감하는 것인데 이걸로 덮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상 진영 싸움을 유도한 것이다. 저희들 내부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개혁 네.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전선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이게 무슨 총선 전략용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어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거 가지고 다른 어떤 의도로 네. 다른 걸 덮기 위한 용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인가요? 네. 이분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정치권이 사과를 해야 될 일을 왜 이분이 사과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 정치권을 대리해서 각각 추천한 분들이 이제 4대4라고 그러거든요. 여야에서. 그분들 그런 이제 각 정당의 입장이 거기에 또 반영되다 보니까 독립이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표류를 하고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정치권이 그런 데 대해서 빨리 지침을 주어서 정수는 얼마 하고 비례대표는 얼마 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분명하게 숫자를 정해주고 그 획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획정위원회가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그냥 알아서 놔두다 보니까 획정위도 또 결국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항의하는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저희들이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늘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지금 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건 저번에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획정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자기 선수가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이거를 가타부타 논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게리맨덩식으로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땜질식,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그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관여가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거는 판단해야만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대중 위원장 지금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니 저런 식이면 이제 정치권에서 위원 맡아달라 그래도 누가 맡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두 정당이 법을 지금 안 지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을 안 지킨 현장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분도 뭐 저는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 모두 좀 내홍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선 여당부터 좀 살펴보죠. 그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아직 선임 못했죠? 아직 못한 거. 그거 언제 하실 겁니까? 뭐 빨리 해야죠. 아니 참. 공천위원장이 사실 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거기서 합의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이렇게 적절한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해야죠. 뭐 하여튼 이 공천 룰을 둘러싸고 내홍이 아주 심각해지다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천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해놓고 이거 위원장 선임이 안 되니까 기구 자체가 지금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지금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주류들의 목소리가 높고 또 안철수 의원이 자체 혁신안을 또 발표했더군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과 통합을 같이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을 지금 바로 서게 하자. 그리고 부패도 청산하자. 정풍운동까지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야당이 갖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병폐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파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그 개파 패권주의 이거 척결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념 패권주의도 안 된다. 그래서 이념에 경도돼 갖고 정책과 이념을 혼돈해 갖고 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확정하고 어떤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집안 싸움 하느냐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서 새로운 비전이나 뭐 이거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 정당이냐 한계 정당이냐 얘기 듣는데 이것도 극복할 과제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종북 이미지라든지 무능한 뭐 되는 게 하나 더 없는 당이 아니냐.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싸가지 없는 정당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극복할 과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혁신과 통합 이 부분은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안철수 대표가 혁신하고 개혁하자는 이 부분은 네. 당에서 담아서 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초로 삼아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하여튼 이런 중에도 저는 이 여야가 혁신 경쟁하고 개혁 경쟁을 해 줄 수만 있다면 뭐 좀 참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그렇죠. 김혜선 의원 새누리당 김혜선 예. 의원이 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어서 불출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불출마 선언의 변을 보니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이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이 강남구에서의 이 재선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되게 뭐 이 현역들 중심으로 뭐 무슨 안심번호 뭐 이런 네. 걸로 좀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물갈이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선회하는 신호탄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김혜선 의원의 불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선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 그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대단히 융통성 있고 유연한 네. 마인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존경하고 정말 앞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해서 좀 이제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불출마한다니까 이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저는 뭐 그동안 우리 이제 뭐 김태호, 강창희, 이한구 의원 이렇게 네. 비롯해서 또 손인춘 의원까지. 네, 손인춘 의원까지 한 5명째 네. 지금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수혈을 시킬 수 있는 네. 조직의 숨통을 좀 터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나 네. 상향식 공천에 의하면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예. 물갈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하.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신선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예.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야당도 영향을 받을까요? 짧게 한 말씀. 뭐 야당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예. 지금 뭐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이 혐오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요새 이제 다니면 뭐 한 게 있냐, 또 선거 때가 됐구만, 혹시 이제 저 다니는구만. 배지 떼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 배지 떼고 다니셔야 되는 거. 뭐 욕을 먹더라도 아주 철저히 욕을 먹으려고 그냥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예. 아주 국민들이 검증 철저히 해서 20%가 아니고 30%라 하더라도 우리가 검증해서 자격 없으면 예. 제대로 일 안 했으면 그거는 심판받고 그리고 뭐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라도. 예, 이 김혜선 의원의 불출마가 직접적으로 여당한테 또 직간접적으로는 야당한테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분 그렇게 전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